자, 그 다음에 7번 목차 보시면요. 외화활동의 원료기재 수입 승인제도에 대한 지원 혜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왼쪽 란에 큰 제목으로 나와 있는 걸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수출입 공고상에 어떤 수량 제한이 있다라고 하면 그 수량 제한을 받지 않고 물품을 수입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관세 환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나중에 관세법에서 공부를 할 텐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라는 물품을 수입을 했어요. 수입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걸 다른 물품이랑 결합을 해가지고 B라는 물품으로 만들어서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을 했다고 하면 만약에 A라는 물품 그 원재료를 수입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관세니까 원화로 계산을 해야 되죠. 뭐 10만 원에 관세를 납부했다. 라고 하면 나중에 그리고 관세법에서 배울 테지만 관세는 소비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사용하거나 소비될 것을 예상하고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무조건 다 관세를 걷거든요. 근데 이 물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과 결합을 하거나 직접 수출해도 마찬가지고요. 수출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용이나 소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용 소비 될 것에 대해서 소비세를 거둔 건데 사용 소비가 안 됐거든요. 그럼 다시 돌려줘야죠. 그래서 수출을 하고 나면 처음에 냈던 이 관세를 계산해가지고 나중에 돌려줍니다. 이런 관세, 처음에 납부했던 관세를 수출 물품에 대해서 다시 돌려주는 제도를 관세 환급 제도라고 하는데 물품을 직접 수출하지 않아도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를 공급한 경우에 외화 획득용으로 수입한 원자재 등을 사용해서 생산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수입 통관 시에 납부한 관세를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세 환급의 어떤 혜택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역금융 지원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자재 수입대금 등을 무역금융에서 융자 지원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 면제 또 혜택도 받습니다. 우리가 뒷부분에서 이제 원산지 제도를 배울 텐데요.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라, 수입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내용도 그 대외무역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라는 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생산해서 수출할 물품이에요. 그러니까 원산지를 굳이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목차 3번 보겠습니다. 구매 확인서 발급 등 이렇게 돼 있고요. 괄호에서 물품 등을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내용들은 외화활동용 원료 기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러한 물품들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